서울시 덕수궁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도보관광 안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도보관광 예약 신청을 하면 하루 2번,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도보관광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시각, 청각장애인 도보관광 해설자들이 직접 해설을 해준답니다. 오늘 저희를 안내해 주실 분은 유경숙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덕수궁 정문을 지나서 중화문 입구에 섰습니다. 집에서 옷을 잘 차려입고 왔고요. 네. 그리고 하나비 앞에서 네. 그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맞아 내렸고 금천기를 건너기 전에 내 몸을 신성화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왕을 임금님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으세요? 뭐가 잡히긴 하세요? 한문 같은 게. 한문? 아, 여기 이 답도에는 다른 궁궐에는 여기가 봉황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는 조선의 궁궐이 아닌 대한제국의 궁이거든요. 보통 다른 궁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는데요. 대한제국 덕수궁은 용이 2마리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좀 크네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요즘에 만져보면 느낌마저 다르다고 합니다. 거라서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깎은 거라서요. 굉장히 촉감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아,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게 코인 건가요? 네, 코 부분인 거죠. 여기 콧구멍 있네요. 느낌 오시나요? 네. 용 2마리가 임금님이 계시는 중화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저기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대한문을 대한문이 여기가 1904년도에 이제 큰 화재가 납니다. 이따 우리가 갈 함정전에서 불이 나서 덕숭이 거의 다 타게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재건했을 때 그때는 대한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한양이 널리 번창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주고서 대한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셨고, 그리고서 이제 이거는 대한문이 지금의 정문처럼 이제 이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잠깐 여기 중화전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근데 여기는 계단이니까 이제 계단을 따라 중화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둥이 동그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동그란 기둥을 쓰지 못했대요. 또 궁궐 안에서도 동그란 기둥이 있고 네모난 기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동그란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신상을 모시고 왕국 임금께서 사사로운, 그러니까 사적인 장소가 아닌 정치를 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궐 안에서도 네모난 기둥은 임금의 그 비밀스러운 사적인 공간인 거고, 동그란 기둥을 쓰는 곳은 정치를 하는 그런 공식적인 곳인 거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엄청 크네요. 제 친구 중에 종로에서 그 문화해설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건네주셨고,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좀 느끼고 싶었을 때 만지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랑 같이 들으면 이게 더 이해력이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또 서울시에서 이런 모집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처음 이상에 온 건 2002년도였고요. 시각장애를 받은 거는 2003년도요. 태어나실 때부터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궁궐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다니시기는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이야기를 같이 들으니까 이해가 되게 빨랐다고, 그리고 더 재미있다고, 그리고 다시 또 오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저도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저는 주로 가능하면 이야기로 많이 풀어가는데, 우리 그 역사 이야기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력이 좀 더 빠르고 여기가 그 임금이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그 드라마가 나왔던 그때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좋아하실 때는 저도 참 보람 있었죠.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러죠. 그래서 한번 직접 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들 느끼게 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느끼고. 그리고 사실 비장애인들이라고 하시더라도요 하실 수 없이 이렇게 궁을 오시게 되면 그냥 보고 가는 게 전부이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안내들만 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설을 들으면 정말 더 이렇게 깨닫는다고 할까 이해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장애인 분들도 여기에는 또 비장애인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궁에 오실 때는 그냥 마음은 가볍게 하고 오시더라도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런 말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장애인이시든 비장애인이시든 오셔서 문화해설사가 항상 계시니까 미리 예약만 됐으면 충분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실 수 있으니까 항상 오실 때 그냥 왔다만 가시지 말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나 역사를 좀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탄탄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이 근거는 나무가 지어져 있는 거라서 근데 만약에 새가 저 위에다 집을 짓게 되면 새나 새의 알이라든지 이런 걸 노리는 동물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 성스러운 공간에서 살생이 일어나게 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애초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붓이라는 막을 때 쳐놨다는데 사실은 저도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설명을 드리냐면 그 정도로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그 건물을 세웠고 그런 자연 친화적으로 다른 그 동물들과 공존하는 궁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제가 궁궐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궁궐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의 지형을 있는 대로 이용을 하는 거지 뭐 산을 깎는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왕이나 신하들의 생활상이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덕수궁은 처음 월산대군의 집터였던 것을 임진왜란 이후 선조의 임시거처로 사용되어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광해군 때에 경운궁으로 개칭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07년 순종에게 양의한 고종이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고종의 장수를 둔다는 의미에서 덕수궁이라 다시 바뀌었습니다. 1897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부터 중화전을 비롯하여 정관원, 돈덕전, 즉주당, 서거당, 경로전, 중명전, 현문각, 함령전, 석조전 등 많은 건물들을 지속적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종의 제2 말년에 약 10년간 정치적 혼란의 주무대가 되었던 장소로 국내에 서양식 건물이 여러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1963년 1월 18일에 사적 제12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빠질 수 있는 숨구멍이 있어야 되는데요. 돌과 돌 사이에 메꿔지지 않는 흙 사이에 빗물이 빠지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지는데요. 조정인데 그 조정에 깔려 있는 돌은 박석이라고 하는 돌인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때에는 우의정, 영의정, 자의정 막 이렇게 세 분이 계셨다는 말씀이죠. 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높은 분이 어떤 분 같으세요? 우의정 아닐까요? 우의정. 그 다음에 자의정, 자의정. 그 다음에 영의정. 영의정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뜻 항상 오른쪽에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좌의정이 더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는 먼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왼쪽이죠. 내가 임금을 기준으로 왼쪽 팔은 좌의정 더 높은 거였고 우의정이 가장 낮은 거였어요. 저도 우의정이 높은 줄 알고 있었는데 좌의정이 더 지위가 높으신 분이라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네요.
내가 왕도를 갈 수 있는 것은 왕이었어야 되는데 네. 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가 전생에 네? 어떤 옷을 휘날리면서 여긴가 분명히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네. 마치 왕이었던 것처럼 지나가 볼까요? 네. 저도 왕도를 따라 한번 거닐어 보았습니다. 이 넓은 광장 같은 곳에 신하들이 다들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직에 따라 비석으로 자리를 표시해 놓았는데 그 끝이 보이지가 않는군요. 왕 앞에서는 자세를 바로 잡고 고개를 숙여야 했답니다.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분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자세가 이제 곡배 자세로 이렇게 항상 감히 임금님이 똑바로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자 잠시고요. 저도 궁에는 간 적은 많은데 궁에 대한 해설을 듣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정말 궁에 갔다가 궁만 보고 온 적이 많은데요. 해설사님의 해박한 설명에 이제부터라도 나름 공부를 하고 궁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상월대인데요. 여기에는 다른 게 있어요. 자, 왕께서 앉아 계시는 그 용상이 바로 이제 요 앞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왕께서 정치를 하시는 신성한 정치였기 때문에 기둥이 역시 동그란 기둥으로 되어 있고 왕께서 앉아 계시는 의자 뒤에 용상 바로 뒤에 1월 5봉도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프린트하우스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저기까지 못 가니까 이제 손으로 만져보실게요. 그건 빨간색의 해, 그리고 이건 하얀색의 달, 그리고 수, 목, 금, 토라는 5개의 봉우리가 있고 양옆으로는 이제 이렇게 폭포가 있고 물이 있어요. 이 물이 흐르고 있죠. 그 여기는 소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1월 5봉도라고 하는데 이거에 들어가 있는 이름만 합치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님께서 이 바로 앞에 이제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시거든요. 임금님께서 궁에 계실 때는 항상 저 자리가 임금님의 자리니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지만 임금님이 야외로 나가실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야외로 나가시게 되는 경우 임금님이 앉는 자리는 임금님의 의자만으로 임금님의 자리가 여기다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임금님이 앉는 그 자리에 바로 뒤에 이 1월 5봉도를 딱 펼쳐놓으면 임금님의 자리가 되는 거죠. 임금님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것도요. 그냥 이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달과 해를 연결하면 하나가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오봉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하에 여기 이제 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줄이 3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3개가 되니까 여기 의자가 가운데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글씨가 사실 용이라는 동물은 중국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중화 사상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1897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거듭나면서 덕수궁 안에 용을 새겼다고 하네요. 1897년 이후 여기 들어오셨을 때부터 그때는 조선이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대한제국으로 다시 거듭나려고 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되었으니까 내가 용을 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이 이 궁궐 덕수궁 안에는 특별히 용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솥이에요, 솥. 그 솥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삼족정이라고 하는데 이 솥이 삼족정이라는 솥이 있는데 기도 달려 있고 특이하게 생겼네요. 일반 솥은 아닌 듯 하네요. 귀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귀를 달고 있어요, 양쪽에. 귀를 달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선정을 베푸시려는 뜻인 거죠. 귀가 달린
솥인데 얘는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잠깐 내려가서 만져볼게요. 조금만 앉으셔야 될 거예요. 머리 조심하시고요. 다리 3개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완벽한 숫자라고 해요. 네. 다리 3개를 가진 솥이고 이 중요한 건 이 정은 우리나라 그 경복궁에도 있고 여기 덕수궁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고요. 근데 정말 이 솥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이 애를 받치고 있는 돌인 거예요. 그냥 이 솥을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둥그런 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려가면 팔각형.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이잖아요. 네.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어요. 그 조선시대 그 시대에 그 우주관이나 세계관은 어떤 거였냐면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 팔각형이 들어가 있는 거. 이 팔각형은 주역에서의 팔계라고 해가지고 네.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네모난 그 인간 세상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원형 해통 사상이라고 해서. 솥에다가 물을 담아 놓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물을 담아 놓는다는 것은 밤에 화마가 내려와서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놀라서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얼굴이 못생겼나 봅니다. 무섭게 생긴 자기 얼굴 보고 놀라서 도망갔다고 생각하니 웃겼습니다. 그때는 이게 얼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얼지 않도록 가볍게 입고 항상 물이 얼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될 수 있도록. 노란색과 용을색을 우리나라는 못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조선시대 왕들은 그 노란색의 불령포를 못 입으셨어요. 옷이 빨간색이었거든요. 근데 임금님은 혹시나 방 안에 있는 자객을 대비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임금님도 무서운 게 있으셨군요. 그래서 침소는 간단하게 준비했다고 하네요. 네. 1904년도에 합령전의 온도를 고치고 네. 4월달에 봄이었는데 잘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을 떼기 시작을 했대요. 네. 여기 안에 이제 백탄이 들어가서 불길이 나와서 나무 기둥에 불이 붙고 항령전까지 불길이 번진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궁궐과 궁궐 사이에 있는 횡각이 다 이어져 있어서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궁으로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이 주위에는 영국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경복궁에 불상사가 생긴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는 덕수궁을 직접 선택을 하셨다고 하네요. 덕숭을 직접 선택을 해서 이쪽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인들은 고종 황제 곁에 다른 나라 대사관들이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다고 하네요.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경복궁으로 돌아가라고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는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있는 건물이고요. 이쪽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쪽으로 한시 방향, 하늘과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미리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중간은 불구하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 이 굴뚝을 따라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나서 궁이 타버린 이유는 아직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70년대 보니까 화단이라고 했지만 나무도 예쁜 것도 별로 없고 써놓긴가 봐요. 양옆에는 그래서 화단이 있는데 이제 여기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바람도 있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나름 좋기도 하거든요. 계단 올라갈게. 하나 더. 하나 더. 네. 나무가 있고 여기 이제 사슴이 있고 그 십장생처럼 그 사슴을 물고 있는 여기 이건 이제 영지버섯이라고 해요. 이렇게 있고 이것까지는 좀 우리가 항상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범인의 십장생인데 저는 항상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이유는 알지만 뭐냐면 이 네모난 테두리 안에 이 네모 속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 네 귀퉁이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새가 조각이 돼 있어요. 네. 이 새가 의미하는 바가 또 있는데 이 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새가 아니라서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십장생이고 임금님의 뭐 어떤 복을 비는 건데 어떤 새가 들어가 있어요? 독수리? 독수리? 박쥐. 아. 박쥐. 황금박쥐. 아. 새끼를 굉장히 자주 낳는데요. 중국식의 이 박쥐가 아무래도 크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궁 안의 유치원 시설로 일본인과 다른 나라 대사 아이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이 유치원 교육을 했었다고 해요. 뭔가 새로운 거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덕수궁이라는 궁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재미있었고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 번 더 다시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해설사를 따라 구경한 덕수궁은 정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네요.